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은 손석희보다 더 사악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한동훈은 손석희보다 더 사악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동훈 같은 그 유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큰일 납니다. 자, 지금부터 한동훈이가 왜 위험한지를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조간신문들이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과 논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기사를 조금 읽어드립니다. 40 총선 전인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김 여사가 당시 문자 메시지로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돌았는데, 그 당시에 지난 4일 CBS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CBS 간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CBS가 편집해 공개한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당시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김건희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느냐? 왜 무시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다. 자,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로만 이야기했지 무시했다. 사적 통로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동훈이는 이거 김건희 씨가 총선을 앞두고 디올백을 사과하겠다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예요. 자, 그런데 김건희하고는 사적인 거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하고 공적인 것만 하지 김건희하고는 사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어요. 최보식의 언론에 김병태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검사장 시절에, 여기요, 예. 검사장 시절에 검찰총장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332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이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검사장이 검찰총장 부인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윤상희 의원은 뭐라 그랬냐? 머리는 좋지만 유치한 아이를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검사장 시절에 검찰총장 부인하고 332회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어? 자,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의 말에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 뭐냐면 그 문자 내용이 재구성됐다. 실제로 맥락상 오히려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상당히 늘어놓는 문자였다.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김건희 측에서 보도에 따른 김건희 측에서는 이거예요.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게 김건희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고요. 아니, 사과 안 해야 되겠다.
싫다라고 하는 이유를 상당히 늘어놓은 문자였다. 이 주장이 달라. 자, 여기서 김건희의 말이 맞는지 한동훈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이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자, 한동훈이 말하는 스타일을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4월 20일입니다. 열흘 뒤에, 총선 끝난 열흘 뒤에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뜨거웠던 4월 5,5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이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오는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한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MBC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파리 특파원을 했고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기사를 작성하는 법을 지도했습니다. 저는 한동훈의 이 페이스북 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메시지는 명확해야 돼요. 자, 총선에서 졌어.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게 아니야. 무슨 사과예요 지금. 결국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사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정돈이 안 됐어.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하는 메시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남이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도 정확하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남의 메시지를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이니까 아, 그거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한동훈이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금일 오후부터 한동훈 후보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형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 조직법상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런 조작된 영상으로 해당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니 언론인들께서는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 보세요. 민경욱 씨가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법정 안에서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을 무기로 삼아 지금 떠돌아다니는 녹음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가 구형문을 직접 읽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읽힐 반박문을 작성해서 유포하고 있다. 만약에 그 목소리가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 목소리를 따라한 AI 목소리라면 사실 왜곡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직접 법정에서 구형문을 읽었으면서도
그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것을 이해단하고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고 교묘하게 언론을 호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나쁜 사람입니다. 한동훈은 법정에서 구형문을 낭독했어요. 징역 32년, 벌금 1185원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한동훈이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녹음을 못해. 그러니까 저거 녹음이 가짜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 32년 구형한 적이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매우 사악한 인간입니다. 사악한